어느덧 서울시장 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서울시장 특집 박영선 후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1960년 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구 남집 신전리에서 이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서울로 상경해 명문사립초 예일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참고로 예일초등학교, 은평구에 위치한 미션스쿨로 아이비리그의 예일대학교는 무관한 학교입니다. 졸업생으로는 소설가 공지영, 개그맨 황현희 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박영선 후보는 상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로 편입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1999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대학 시절 본인의 대학에 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했었고 학생운동 또한 부모님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훗날 꼭 정계에 진출해 세상을 바꾸겠다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본인의 학벌에 아주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MBC 아나운서로 손석희현 JTBC 대표와 함께 뉴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차로는 박영선 후보가 1년 선배라며 예능에서 박영선 후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할 만큼 나름 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박영선 후보는 1983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 보도국으로 이직, 본격적인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1983년 MBC 뉴스데이트를 시작으로 여기는 MBC 마감 뉴스를 거쳐 93년부터 95년까지 MBC 뉴스와이드의 앵커로 활동했습니다. 기자 활동 중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문수 전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영입된 김 전 의원에게 변절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가 정무수석의 눈밖에다 앵커에서 해임되고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최초의 여성 특파원으로 미국 LA에서 활동하던 중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를 두고 후일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앵커에서 자른 덕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1997년 귀국 후 주말 앵커직을 거쳐 2000년대 초에는 보도국 경제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MBC의 자회사인 IMBC의 주가가 박영선 후보의 시장 출마가 확실시된 올해 초 2배 가까이 폭증했던 것을 보면 아직 정치인 박영선보다 MBC 언론인 박영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계를 들여다보면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효옥 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계에서 스카우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자주 TV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전문적인 느낌을 줘 대변인으로 자주 차용되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도 대표적인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으로 MBC를 퇴사한 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 후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 당선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로구 을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강성 진보 이미지에 걸맞게 당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 기조를 유지했고 2012년 1월 15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15.74%를 득표하면서 3위로 최고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0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영선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구로구 을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합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기존 강경파였던 기조는 이때를 기점으로 온건하게 변화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며 순식간에 당내 이미지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19대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편을 설 정도로 반문 이미지가 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친문 성향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후 그간 행적이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고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개각에서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란 비판이 있긴 했지만 박영선 후보의 선거구인 구로구가 중소벤처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당시 정부 지지율이 높았던 탓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비전문가란 우려와 달리 박영선 후보는 장관직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정치인 출신임에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생각하는 방향, 수준, 깊이 등이 진보 보수를 떠나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또한 8.24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일자리 동향에서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는 총 7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계속 중기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은 2007년,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매번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통적 기독교 단체들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박영선 후보도 강성진보에서 온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며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9일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참석한 박영선 후보는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
이슬람과 인권관련 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 특성상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강정책에 소수자 보호가 있음에도 소수자를 차별했다는 배신감에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 큰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소수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회자가 될 만큼 당시 큰 논란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발언 외에도 논란이 될 법한 망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학교 동문임을 강조하며 친문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낸 발언으로 지지층에게는 응원을 받았지만 야당 지지자와 반문 성향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문비어천과 아첨 챌린지라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트위터에 올린 셀카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윤성빈 선수와 함께 찍은 셀카를 본인 트위터에 올린 것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터라 더욱 여론이 예민해진 시기에 평소 빙상 종목에 관심이 많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닌 일개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수들을 지나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출입 AD 카드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국회의원의 지나친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박영선 후보가 입고 있던 선수용 롱패딩이 비매품이고 60만원 상당임이 밝혀지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롱패딩 선수용은 아니지만 기념용으로 따로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15만원 정도로 가성비 제품이란 입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품절된 상품을 사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박영선 후보는 첫 여성 땡땡땡이란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최초의 여성 특파원, 첫 여성 원내대표에 이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첫 여성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인순 의원, 고민정 의원, 진선미 의원을 필두로 선거 캠프를 꾸려 여성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27일 공직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남녀 동수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박영선이 예로 든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법안의 경우 실제로 통과되지 못했고 해외에서도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포퓰리즘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 독일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될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박땡땡과 같은 말로를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친 후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정책을 발표하며 서울의 봄날 것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 도심의 모든 서비스가 21분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을 다핵화하겠다는 공약으로 중기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후보의 경험을 살리려 노력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돋보인다는 평이 있습니다. 미리 보는 서울시장 특집 박영선 후보 편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오세훈 후보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